반갑습니다. JT 주주 여러분들. 화요일 밤에 PPI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엔비디아라든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저항 채널 뚫어내면서 갭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항 채널 완벽하게 뚫어냈죠. 그러고 나서 우리 국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했으나 크게 반영되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CPI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안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정도의 트리거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CPI 지표 발표되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하튼 간에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미장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이었어 가지고 그 반영을 톡톡히 보지 못했는데 여하튼 간에 광복절 끝나고 오늘 금요일 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크게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JT가 지금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그 AI 관련주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으나 일단 반도체 종목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보시다시피 4월 달부터 이렇게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은 JT가 빠진 이유를 알게 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좀 빠진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꼽아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올라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4월달 이렇게 중순부터 빠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JT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보시다시피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보게 되면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거의 99%죠. 자, 그러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 그 주요 제품을 보면요. 일단 비메모리, 메모리 할 것 없이 핸들러 장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고, 주요 제품으로 보게 되면 버닌 소프트가 주력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반도체 제품을 이 특정 소켓에 자동으로 꽂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터. 그러니까 소터는 분류라는 뜻을 갖고 있죠. 분류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 웨이퍼 8개 정도를 꽂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버닌 소터기에서 이제 국내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23년도 이후로 24년도 실적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1분기에 82억, 그리고 2분기에 155억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실적 상승을 좀 또렷하게 크게 내주었긴 하죠. 보시다시피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지금 600% 이상 이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년 4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그러면 연도로 보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지금 23년도 이전에 22년도에 업황이 가장 좋았을 때 실적이 8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 실적, 24년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합했을 때 반기 실적이 230 정도 나오죠. 237억 정도 나오네요. 237억이라면은 지금 3분기, 4분기에 거의 매출액 성장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240억에서 곱하기 2를 하면 480억이죠. 거기서 이제 컨센을 거의 플러스 1, 20% 잡는다고 치면은 거의 500억 정도의 500에서 550억 사이의 그 매출액을 달성할 거라고 일단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겠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 지금 22년도의 실적, 21년도의 실적보다도 못 미치는 실적을 지금 컨센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적이 생각보다 못 미친다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17일자에 발표됐거든요. 그럼 이때입니다, 이때. 224일선 근방에 이때의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실적이 발표되기 한 달 전부터 좀 선반영이 되죠, 보통. 그런 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었다. 선반영되면서 분기 그 내부의 어떤 그 음성이라든 내부의 그 상황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퍼지잖아요. 내부자 정보들이 사실상 좀 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 5월 17일자 이후에 지금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224일선 뚫고 돌파 하향했을 때 이때에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발생했죠.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봤더니 일단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은 5월 30일이거든요. 5월 30일자에 지금 수량 자체는 10만 주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뭐 24만 주 정도를 개인이 다 받아냈고요. 이때에 그 외국인 보유 비율을 또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2%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5월달 초만 해도요. 5월 23일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 5월 30일자에 거의 뭐 0.9%까지 비율을 여기 보시다시피 보유 비율을 0.9%까지 외국인 보유 비율을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거의 1% 정도 보유 비율을 줄인 거죠. 자, 보시다시피 유통 주식 수가 62만 4천 주, 624만 주죠. 여기서 1%라고 하면은 6만 주 정도 되겠죠. 그런데 10만 주 정도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거의 1% 넘는 유통 주식 수를 이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1% 정도 이제 1% 넘게 10만 주 정도 이제 털어낸 것이죠.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이렇게 털어냈습니다. 5월 30일 날. 이 날짜를 분봉으로 좀 한번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5월 30일자로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 날짜죠. 5월 30일. 5월달에 5월 30일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의 분봉인데 60분봉입니다. 60분봉. 이 날짜에 오전 9시 10시 사이에 이렇게 지금 거래량 4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일단 뭐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은 아무래도 그 오전에 다 털어낸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개인이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한 1,050원 부근에서 만 원대 이상에서 가격 이상에서 좀 다 털어내고요. 물량 다 털어내고 그 이하에서 개인이 다 받아낸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추정 평균가가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5월 30일자에 외국인 평균가가 1,050원이거든요. 그리고 개인 평균가가 이제 추정 평균가가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50원 이상에서 외국인이 다 털어낸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다 이제 1,050원 이상에서 이제 다 털어낸 건 아니고 평균가니까 아무래도 1,050원 안팎으로 이제 좀 가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털어내고 난 이후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아직까지 뭐 늘어난 흔적이 없죠. 0.97% 유지하고 있습니다. 1%를 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이 유입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저항대가 생기는 구간이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평균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이고 10,000원이면 여기입니다. 10,000원이면 여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 구간이 아무래도 강한 저항대로 생기지 않을까 싶은 것이 지금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죠. 여기에 지금 그 윗골이 달린 부분 끝에 고점 부분이 지금 저항대로 작용된 게 지금 여기에 이 날짜에 5월 30일자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의 시가 부분입니다. 시가 부분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한 걸로 봐서는 여기에 굉장히 강한 가격을 저항대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도 좀 제법 잘 나왔죠.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2분기 실적이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상승대가 단기 순이익 면에서도 굉장히 상승을 크게 내줬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투자자 현황에서 좀 개인이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죠. 오늘자에. 개인이 아니네요.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준다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하튼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부터 좀 외국인이 좀 순매수 해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채널 자체는 뚫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저항 채널을 뚫은 것과 비교해서는 지금 21선도 뚫지 못하고 보시다시피 지금 저항 맞고 가격 좀 약간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시죠? 21선을 일단 저항선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보이고요. 이 채널이 지금 21선을 뚫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21선이 지지선으로 좀 생각될 것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지금 21선 가격이 보시면은 지금 21선 잠시만요. 21선 가격이 지금 6,400원이거든요. 6,400원에서 8,300원대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뚫고 나면요. 여기를 뚫고 나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행보를 좀 했죠. 이 구간에서 행보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뚫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매물대 소화를 이런 식으로 좀 해가면서 이렇게 바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매물대 소화를 좀 해가면서 정고점 부분까지 좀 매물대 소화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가 또 이제 지지선이 되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또 시도를 해보겠죠. 시도해보고 또 이렇게 정고점 여기가 또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여하튼 간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가 왜 이 부분에서 지금 고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승한다면은 이런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가 하락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때부터 하락을 했는데 이때 하락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7월 17일자입니다. 7월 17일자에 어떤 일이 있었냐? ASML이라는 기업의 그 실적이 나왔던 일자입니다. ASML이 이제 두 번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ASML이 실적이 잘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 AI 산업에 대한 불신감이 극대화되었죠. 1분기 실적에서도 좀 못 나와가지고 다소 좀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반도체 지수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7월 17일자가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표되자마자 ASML 실적 발표되자마자 개파락을 시작으로 하락 전환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JT가 7월 17일 이후로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의 지수 자체가 하락한 그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그 반도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끝은 이렇게 지금 행복했던 기간이 있죠. 이렇게 행복했던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평가에 대한 소화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개파락 시작으로 더 크게 하락했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매크로적인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크게 일어나면서 JT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요. 경기 침체 우려와 재평가 우려로, 재평가 이유로요. 그렇게 하락을 크게 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빅테크들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조금씩 잘 나오고 있고 2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사실상 AI 산업에 대해서는 좀 잠잠해지는 조금 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저항 채널을 뚫고 반도체 종목은 상승 전환을 또렷하게 했죠. 그렇다면은 일단 반도체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JT는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올라가고 있죠. 다른 반도체 주요한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에 있어서 21년도 실적보다도 잘 나오지 못할 거라는 컨센이 좀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일단은 그 주요 제품 설명을 좀 드렸죠. 주요 제품이 일단 불량품 관련해서 선별하는 작업,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첫 번째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핸들러 말씀을 드렸죠. 핸들러 장비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주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력 사업이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핸들러 쪽은, 메모리 쪽의 핸들러 쪽은 경쟁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업체가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액 부진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매출액이 부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력에 의해서 매출 원가가 높아질 수가 있죠. 영업 비용이 많이 들고 공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제 매출 원가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이제 고객사 이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많아질수록 고객사 이탈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떤 컨셉을 잡았을 때 약 500억 정도의 그 실적이 좀 컨셉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21년도, 22년도보다도 실적을 좀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고객사 이탈을 조금 염려해 봐야 된다는 부분을 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객사 이탈 문제는 사실 IR 전화에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주요 고객사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정보들로만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주요 고객사들이 통신 쪽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쪽에 지금 연관이 있는 걸로 좀 보이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그 뭐 사업군이 다양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이제 PC용으로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이제 PC 관련해서 좀 D램이라든지 낸드 쪽 이쪽으로도 지금 좀 납품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아무래도 22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22년도, 21년도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언택트주들 관련해서 이제 뭐 개인용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채굴기 PC도 많이 공급이 됐죠. 그런 점 때문에 PC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캐파 증설에 따라서 이런 이제 메모리 분야의 핸들러 장비 그리고 이제 뭐 버니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된 걸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메모리 쪽에 어떤 산업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쪽에 그 가격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23년도에 최저점, 이 D램 가격, 낸드 가격 최저점을 찍었던 23년도에 업황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던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럼 그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겠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에 지금 업황 회복, 그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JT의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 지금 협력사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때마침 잘 된 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지금 HBM에 집중하면서 사업을 집중하면서 90% 집중하면서 레거시 제품 DDR4라든지 지금 DDR5는 또 레거시는 아니지만은 여하튼 간에 DDR5는 다 HBM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량 D램 같은 경우 생산을 안 한단 말이죠. 거의 이제 안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 그 개인용 D램이라든지 DDR4라든지 DDR5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수요가 있는 것들을 지금 삼성전자가 다 메꿔야 되는, 공급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삼성의 그 반사 이익에 의해서 지금 삼성이 캐파 증설함에 따라서 미국 신규 공장도 짓고 있고, 평택에 4공장, 5공장도 짓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것들, 거의 뭐 HBM에도 생산이 될 거지만은 레거시도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레거시도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 공급에 맞춰짐에 따라서 JT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삼성도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이 JT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분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빠져나갔던 것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아까 보셨다시피 투자자별 현황을 봤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상승에 따라서 또 업황 회복에 따라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소화됐다는 것에 따라서 외국인이 국정에 들어오는데 유입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JT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만 것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21선에서 저항 맞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AI 산업들이 조금 주목받고 있고, HBM, AI 관련된 산업들 중에서 이제 HBM, AI, 그 전력, 그리고 이제 SSD, ESSD, 서버용 SSD죠. JT는 그쪽으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영향이 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AI 관련된 산업들의, 종목들에 좀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보시다시피 테크인, DIT 이쪽이죠. 그러니까 조금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주목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그 수급이 쏠리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개인적으로까지 좀 설명을 하려면은 그 개인 소매 판매 이쪽으로 지금 지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개인향으로 지금 디램 낸드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지표상으로는 미국의 소매 판매 늘어났습니다. 지표 자체는 1%로 늘어났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AI 제외하면 전부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가요. AI 산업 관련된 전력,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외하면, 빅테크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매출액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만큼 개인의 소비가 얼마나 지금 받쳐주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소 다른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조금 우려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부터 수익성 성장세가 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아까 보셨다시피 500억 정도 컨센을 잡아본다면 21년, 22년 수준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조금 마이너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정리해 보고요. 그런 모멘텀이 있다. 약간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됨에 따라서 상승 여지는 좀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좀 행설수설을 하긴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심층 있게 공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다소 조금 여러 지표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면서 조금 행설수설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로 좀 해드리면서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2분기 실적 좋게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그럼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